이번 장세 역대급 기회를 또 가져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너무 흥분해서 모든 투자금을 쏟아붓지 마시고 현금과 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잘 따라오셔서 이번 장 크게 넘어지지 않는 선에서 큰 돈 벌 수 있는 장으로 영리하게 저와 함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간밤에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한 단계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2단계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 다소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한 단계 인하하는 것과 2단계 인하하는 것은 똑같이 인하하는 것은 같지만 그 단계 정도에 따라서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단계 인하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무난하게 호재로 인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인하한 이후에 무난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하고 나서 갭으로 띄워준 이후에 좀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흐름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나오길래 좀 이상하다 왜 이러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스닥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 초반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실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제가 이전부터 많이 말씀드려왔던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기 시작할 만한 업종으로서 혁신 업종들을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져야 돈을 이제 조달하는 비용, 다시 말해서 이자 비용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더 큰 돈을 빌릴 수가 있다. 그랬을 때 투자가 훨씬 더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지금 당장의 수익 모델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혁신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그 전 단계까지 버티기까지 그리고 이제 투자를 집행하는 단계에서의 이 투자금을 끌어오는 단계에서 이자 비용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이자 비용이 떨어지면서 이런 혁신 업종들 아직 수익화 모델이 제대로 갖춰지진 않았지만 미래에 크게 성장할 만한 업종들 제약바이오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연말 정도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어느 정도 이제 각을 갖추고 있었고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까지 중순에서 연말 정도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약바이오와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흐름을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초에도 이제 로봇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작년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사실상 제약바이오와 로봇이 이제 크게 급등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는 로봇과 제약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반도체라든지 AI 쪽으로 투자금이 몰리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집중되어 있던 돈들이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코스닥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로봇 같은 혁신 업종들로 돈이 내려오고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갖춰지면서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다 같이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인 매수세가 좀 주춤하면서 순매도세가 좀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면서 사실 어제 잠시 숨고르기 했던 거를 다시금 번복하면서 이제 말아 올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그럼 앞으로 AI 반도체나 이런 쪽은 안 움직일 것이냐, 제약바이오 로봇만 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AI도 엄연히 혁신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발 반도체라든지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좀 저평가받거나 외면받았었던 가치주들 예를 들어서 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은 자본이 많은 기업들 있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들이 많은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도 추후에 이제 단계별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근데 일단 지금 즉각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역시나 혁신 업종에 해당되는 제약바이오와 로봇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순서를 항상 말씀드렸죠. 반도체와 우량주 코스피 쪽에서 먼저 이제 주가가 반응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제약바이오, 로봇 같은 혁신 업종들 그리고 중소형주 쪽으로 낙수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기 사이클을 도는 경기
순환업종인과 동시에 경기 민감주라고도 부르는 자동차라든지 인프라, 건설 이러한 쪽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이제 건설업황이 워낙에 어렵기도 하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사이클이 오지 않은 것일 뿐이고요. 분명히 이제 추후에 이제 제약바이오 로봇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순서상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쪽으로 투자하는 거 물론 좋은데 그 다음 타자로서 올라갈 만한 제약바이오와 로봇도 꼭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항상 빼먹지 마셔야 되는 게 시장이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급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그 초입 부분에는 이 불경기 모멘텀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을 언제든지 흔들 명분을 갖추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나게 올라가고 불안감도 어느 정도 다 해소된 그런 시장은 언제냐? 한번 무너졌다 가는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안 무너졌잖아요. 4월 달에 사실상 무너지지 않았냐? 그건 상호관세로 무너진 거지 불경기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사실상 상호관세로 인해서 경기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무너졌다 가면은 경기랑 증시가, 그러면 이제 진짜 배팅도 강력하게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금과 현금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일정 정도 물량으로 주식으로 계속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열을 올리시면서 상당히 이제 재미를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사실 한국 주식도 꼭 같이 좀 섞어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진짜 우량주 같은 개념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투자처로서 하기에 좋고요. 이제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타점을 굉장히 잘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이 굉장히 그 유리한 타점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으로 몰려들었던 돈들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약달러 기조로 전개가 되면서 주변국들로 돈이 퍼져나가는데 지금 한국은 적극적으로 이제 국내 주식 그리고 시장 자체를 이제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어 나가고 있다는 단계죠. 이 악재가 다시 말해서 한국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압박 요소가 해소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저평가되어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는 사실상 저가에 담을 수 있는 기회로 탈바꿈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또 조정이 살짝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어제까지는 있었으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된 이후에 연내에 3회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더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점도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만한 포인트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뭐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종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기준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사실은 이제 분명히 맞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래는 한국과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요 단계만 하더라도 사실상 한 1.5%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2%포인트까지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졌다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1.75%포인트까지 격차가 이제 다시 좁혀졌습니다. 물론 이제 10월 달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인하를 또 해버리게 되면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좀 우리나라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미국이 연내에 한 3회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더했을 때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격차가 이제 줄어들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환차익을 노리는 물량들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면 10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좀 동결하는 쪽이 저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을 가지고 있긴 한데 뭐 또 어떻게 될지는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 FOMC에서 사실상 이제 2027년 말까지는 3.1%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다. 전망치 중간값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2025년 말엔 3.6%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사실상 4.25에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3번 정도 인하를 해서 한 3.5 정도 26년 정도 27년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3% 초반까지
이 기준금리가 좀 인하될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유동성장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27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6년까지는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겠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준금리가 하방 추세로 이렇게 방향성이 잡힐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금 가격이 신고가를 쓰고 있기는 하나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은 화폐 가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현금 플러스 금으로 섞어가지고 안전자산으로서 확보를 하는 전략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달러 인덱스도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의도한 것처럼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기준금리도 솔직히 트럼프가 지금 2단계 인하하라고 비컷하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했는데 한 단계 이제 인하하는 걸로 결정이 났죠. 앞으로 3번 정도 더 인하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뭐 이번에 소매 판매 지표를 통해서 소비가 나름 잘 버텼는데 역시 미국이라 그런지 경기가 쉽게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고용 지표가 이미 깨지기 시작했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좀 미리 대응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고용 지표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소비로까지 연결되면서 나라 경제가 흔들리기 전에 고용이 흔들리는 지금 단계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자, 선제적인 액션을 취하자, 이러한 이제 저는 방향성으로 보고 있고요. 솔직히 뒤에까지 버티겠다라고 작정하면 소비 지표 꺾이기 전까지 그냥 버티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버티는 거지 결국 올 미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준의 이제 선제적인 조치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내년까지도 계속 낮아지는 방향성으로 쭉 떨어질 텐데 화폐 가치는 빠르게 녹아내릴 겁니다.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이 오늘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우상향 패턴을 보이게 될 거고, 실물 자산이나 원자재들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는 그럼 왜 안 올라가냐?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유가도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일단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유가는 올라갈 수 있기는 한데 공급을 늘리게끔 이 중동을 압박해서 오펙 플러스도 공급을 늘렸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급을 늘려버리다 보니까 수요를 뛰어넘는 공급은 당연히 가격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원유 수요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수요는 이제 원유를 찾는 사람은 없지, 뭐 없다는 건 아니고 줄었지, 옛날만큼 찾지를 않지.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은 늘리지 하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뭐 긍정적인 건 당연하게도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된다라는 거죠.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치솟아 오를 수 있다라고 불안해했는데 그나마 이제 유가를 안정시키니까 사실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낮아졌고, 그걸 명분으로 사실 연준도 불경기가 제일 이제 중요하긴 했지만 선제적인 조치로서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갖춰졌어요. 미국 기준으로도 뭐 제가 계속 한국 주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미국 주식이 안 좋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미국 주식은 계속 좋을 거예요. 그래서 3조 호황으로 뭐 사실상 불경기로 인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도 한번 출렁이거나 흔들리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저유가, 그 다음에 저금리, 그 다음에 저달러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3조 호황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미증시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고, 다만 한국 주식도 했으면 하는 이제 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제 미국으로 몰려들었던 돈이 주변국들로 퍼지는 낙수 효과를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부터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 미국만 가고 못 가고 있던 증시들이 그때부터 이제 저점 대비해서 확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한국 증시 사이클을 이야기할 때 반도체가 먼저 가고 우량주가 먼저 가고 코스피가 먼저 간다. 그 다음 중소형주, 코스닥, 제약바이오, 뭐 혁신업종,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로봇 이런 쪽으로 그 다음 단계로 간다 그러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내려왔을 때 제약바이오 로봇이 간다고 해서 반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얘네도 계속 가요. 근데 반도체는 원래 계속 가고 있었고 제약바이오가 뒤늦게 올라가니까 이 뒤늦게 가는 애들이 엄청 급격하게 이제 상승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면서 반도체도 오르긴 하는데 제약바이오 오르는 것만큼 오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예 멈춰 있다가 가는 애니까 상승률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반도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던 애고 거기서 더 올라가는 건데 얘는 완전 바닥 치고 있던 애가 바닥 기고 있다가 이제 가니까 상승률 자체가 뛰어난 겁니다. 이 제약바이오 뭐 그다음에 중소형주가 한국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코스피 우량주 반도체가 이제 미국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미국 주식만 하시면 사실 안정적이긴 한데 수익률도 짭짤하고 달달하고 좋은데 이 폭발력 있는 게 조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한국 주식은 폭발력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약바이오 전에 이미 SK하이닉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상승을 또 신고가 썼어요. 삼성전자도. 솔직히 가장 무난하게 투자하려면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하시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난해도 이렇게 잘 갑니다. 더 갈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드디어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만 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가는데 뭐 SK하이닉스도 지금 40만 닉스 갈 거다, 40만 원 간다 얘기하는데 40만 원은 제가 봤을 땐 기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더 가냐의 차이가 될 것 같아요. 그 전 단계에서 뭐 흔들렸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간다고 봅니다. 자, 그럼 얘네는 지금까지도 계속 잘 갔고 앞으로도 잘 갈 건데 이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역시 저는 제약바이오와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부로 이제 로봇이 본격적으로 치고 갔죠. 실제로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에게도 제가 4만 원 이하로 사시라고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벌써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을 이제 달성하려고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지금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뭐 LG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로보스타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이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얘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유일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라든지 그 다음에 뭐 투산로보틱스 그 이전부터 중소형으로 움직였던 나우라든지 제닉스 그리고 지금 하이젠 RNM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가고 있는데 가장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지금 클로봇이 신고가 쓰면서 이제 먼저 돌파가 나왔어요. 사실 기술적으로 따지면 로보티즈 다음으로 또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게 제가 보기엔 클로봇이거든요. 뭐 클로봇하고 제가 이제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쿠팡 물류센터라든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그룹 기반으로 해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클로봇이랑 시메스 중에서는 클로봇이 먼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렸고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클로봇 같은 기업들은 금액을 많이 들어가기엔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투자를 안 할 종목은 아닙니다. 충분히 해볼 만하고 메리트 있고 사볼 만한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지 말아라가 아니라 사볼 만한데 금액을 좀 잘 조절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가 좀 더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투자는 해볼 만해요. 금액만 잘 조절하시면. 그래서 이 지점만 이제 잘 포인트를 짚어서 보시면 되겠고 내가 무난하게 좀 노려보겠다. 다른 로봇주들 솔직히 뭐 코니고토나 지금 현대모백스나 막 신고가 쓰고 있는데 얘네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거 따라잡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현대모백스도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고 뭐 6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때 찍었어야지 지금은 좀 늦었고요. 뭐 SP나 이런 종목들은 제가 언급한 종목은 아니지만은 특히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차라리 뭐 SM코어나 M2I를 지금부터 찍겠다 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M2I나 그 다음에 이제 SM코어는 충분히 갈만한 종목들이거든요. 아직 많이 가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뭐 현대모백스 이런 자리에서 좀 따라가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무난하게 이제 가겠다 하면 역시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하이젠 RNN 같은 종목들,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무난한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특히 이 안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밸런스가 제일 좋아요. 사실상 일단 삼성전자의 지분 확대도 우리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삼성이 요즘 제약바이오랑 반도체랑 지주사 다 잘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그룹이 너무 잘 나갔는데 요즘 삼성그룹이 상당히 괜찮아요. 아예 삼성전자 안 좋고 SK하이닉스가 더 좋다고 하면서 삼성전자 깔 때는 언제더니 이제 와서 좋다 그러냐 그러실 수 있는데 전 삼성전자 안 좋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비교를 했을 뿐입니다. 삼성전자도 좋은데 삼성전기를 찍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아니면 삼성전자도 좋은데 SK하이닉스가 나는 조금 더 괜찮다고 본다. 요 정도 관점이지 실제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기가 더 잘 가잖아요. 삼성전자보다. 근데 삼성전자가 안 갈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갈 기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안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으면 괜히 막 SK하이닉스 더 잘 가니까 막 거기서 갈아타고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은 늦지 않았다고 보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따라잡으려면 금액 조절은 좀 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찌됐건 이 삼성그룹에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계열사들이나 이제 혁신업종들도 좋은 이제 주목을 받을 거예요. 요즘은 뭐 조선도 삼성중공업도 잘 가니까
기자재들 이제 간 이후에. 그래서 로봇 안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 지분 확대가 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이번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아직 주가는 안 튀고 있는데 실적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도 너무 좋아지고 있지. 삼성전기 잘 나가지. 그러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기반으로 해서 삼성물산도 잘 갑니다 요즘에. 지주사로. 그래서 원래는 하나그룹이 워낙에 잘 나가서 지주사 뭐 두산이나 한화 이런 쪽을 이제 많이 보고는 했었는데 저는 지주사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요새 이제 금반지라고 하더만요. 금융사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지주사 이러는데 지주사 중에서 요즘 트렌드는 저는 삼성물산이라고 봅니다. 원래 한화랑 두산이 많이 이제 좀 먹어줬었는데 지주사에서는 그 다음 타자는 삼성물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지주사를 보겠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물산을 보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막 박스권 매물대 상단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구간을 한번 잘 누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저는 앞으로 시장에서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와 로봇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약바이오도 한번 정리를 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좀 해드리겠지만 로봇은 내가 무난하게 가겠다 하면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무난하게 보겠다.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다방면으로 구성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하이젠 R&M, 유일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 현대무벡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날아가서 현대무벡스 말고 뭐 M2i라든지 SN코 뭐 이런 거 이제 볼 수 있겠죠. 뭐 SP 시스템즈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클로봇이나 시메스 같은 종목들도 소액으로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합니다. 매력적인 기업들이고 수급 들어오기 시작하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움직여가지고 이미 급등을 해버렸어. 그러면 SPG를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삼성전자랑 같이 이제 로봇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제가 이제 삼성중공업을 이제 날라가 버렸으니까 후발주자를 뽑겠다. 그러면 오리엔탈 전공을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삼성중공업을 살 수 있으면 삼성중공업을 사는 게 맞지. 오리엔탈 전공은 이제 후발주자인데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삼성중공업이 주가가 안 갔을 때는. 근데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날라갔으면 제가 SPG를 사라고 그러겠어요. 왜냐면은 그 다음 타자로 갈 거니까. 왜냐면 삼성중공업이 이미 날라갔으면은 제가 그래서 이미 날라가가지고 뭐 사라 그랬죠? 오리엔탈 전공 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 올해 이번 달 들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해버렸으면은 SPG를 사라고 하겠거든요. 근데 굳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이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먼저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로봇주기 때문에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일단 흑자 전환이 올해부터 기대가 되는 시점이고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폭발력 있게 늘어납니다. 매출이랑 이익 캐파 자체가. 그럼 이제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돈을 잡아먹는 사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마진율이 4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돈 잡아먹는 성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돈을 벌기 시작하는 성장주예요. 어마무시하게 이제 벌어들일 거고, 그러면 이제 내후년에 이 벌어들이는 캐파 기준으로는 PER이 40배밖에 안 되는데 마진율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마진율 40%보다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사실 27년도 이후에는. 왜냐하면 로봇 사업이 뒤로 퇴보할 거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럼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시장 무너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주가 대비해서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굳이 겁먹지 않아도 될 정도의 주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그냥 로봇주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고 내가 좀 더 이제 색깔 있게 매매를 하겠다 하면 뭐 유일로보나 로보티즈나 하이젠 R&M, 두산로보 뭐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중소형주들이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1차적으로 얘기한 이 종목들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로봇, 시메스, 뭐 SPG, 뭐 뉴로메카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에브리봇 말씀드렸던 뭐 SN코어라든지 뭐 M2i, SP 시스템즈,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은 좀 그 다음 2순위로. 왜냐면 이 밸런스가 아무래도 1순위로 말씀드린 우량주들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뭐 수익이 나올 수야 있겠지만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워낙에 이제 방산주들이 잘 가고 있어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들이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이클이 긴 산업이에요.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애들은 보유하고 있으면 너무 일찍 조기에 매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추세가 깨지면 그때부터 매도해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 신규 진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말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더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많이 갔고 더 갈 것 같긴 하지만 리스크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선취매하는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선취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조금 더 비중을 태우고 제약바이오 로봇 같은 쪽에다가 이런 쪽은 좀 소액으로 추세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 적당량으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 관광 쪽이에요. 롯데관광개발이랑 지금 파라다이스 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신고가 쓰면서 이제 돌파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인들이 지금 쓸어담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이익 캐파 자체도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보이시죠? 이익 캐파가 지금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신고가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예요. 주가 신고가 가야 되겠죠. 사실상 금리 인하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관광이라든지 사치라든지 이런 거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롯데관광개발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여행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거 고점 돌파 나오잖아요. 주가 여기서부터 난리 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롯데관광개발이랑 파라다이스 지금 사라고까지는 안 하겠는데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발이라도 담가볼 만해서 나쁘지 않거든요. 관심 있게 꼭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제가 이제 로봇주 얘기하느라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얘기 안 했는데 언급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언급을 해드립니다. 발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담아나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내가 이제 지금 영상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항상 시청해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무료로 이렇게 여기다가 뉴스 기사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분석이라든지 종목 분석 전부 다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이랑 제약바이오 로봇 제가 엄선한 종목들 분석한 리포트까지 올려놨으니까 꼭 여기서 무료로 다 다운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텔레그램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어요. 터치하거나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되고요. 비밀번호도 없고 뭐 개인정보 내라 이런 것도 아무것도 일치 없습니다. 그냥 바로 입장되니까 오셔서 도움받아 가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한 마음에 제가 무료로 봉사하면서 운영하는 방입니다. 이거 안 들어오면 손해예요. 꼭 혜택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채널 홈에도 제가 이제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여기 통해서 들어와도 되니까 이쪽 홈 더보기란에 오셔가지고 터치하거나 클릭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10만 6천 명을 넘어서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제 사랑에 힘입어서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쪽에서 공지 알람이 왔더라고요. 지금까지 누적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정직하게 정말 내 진심으로 다가가자. 거짓 없이 가자. 실제로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것 역시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강생분들을 모집해서 거기서 제가 돈을 벌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그거는 그거고 내가 실제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정직해야 된다. 진짜 내가 지금 무료로 보고 있는 이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나도 사람이고 뭐 이건 제가 변명을 하자면 변명이고 뭐 어떻게 들으셔도 그건 여러분들 자유롭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데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다 맞추겠나. 틀릴 때도 있는데. 근데 최소한 나를 속이진 말자. 내가 진짜 좋아 보이고 내가 진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 내 철학을 공유하자. 그래야 중심이 잡히고 롱런할 수 있다. 나도 그래야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벌고 더 클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돈을 벌 수 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갈 겁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